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외국에 가서 산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신 적이 있지요. 개인의 삶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부분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질문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한 나라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이클 부스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은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북유럽 국가들을 떠올립니까? 그리고 북유럽 국가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이미지나 의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덴마크를 생각하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햄릿이 떠오르고, 핀란드 하면 사우나, 노르웨이 하면 원양업과 눈 덮이고 끝없이 펼쳐진 침엽수림이 떠오릅니다. 침엽수림 위에서 촬영한 영상을 상상하면 시벨리우스 교향곡이 또 생각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없는 아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사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며 내로라 할 만한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1세기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북유럽 선진 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북유럽 국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북유럽 5개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삶의 수준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조금 시니컬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마이클 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북유럽, 그것도 특히 덴마크라는 나라를 시작으로 자신의 북유럽 탐방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책을 처음 펼쳐 들었을 때 그 부분이 먼저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독자들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이클 부스의 아내가 덴마크인입니다. 본인은 덴마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답니다. 날씨도 짓궂고 우울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쓸 당시 아내의 요구에 따라 덴마크로 다시 돌아온 상태였답니다. 날씨가 짓궂다고 했지만 분명 무엇인가 덴마크에 살기 좋은 점이 있었기에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자는 아주 신랄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여러분은 선진국과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면 늘 북유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북유럽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면서 북유럽에 대한 기본적 정보에 대하여 슬쩍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북유럽을 그토록 선망하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한방먹입니다. 그토록 북유럽을 예찬하면서 북유럽 하면 기억나는 게 왜 그토록 없을까?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지나 선진교육 이야기를 할 땐 저도 가끔 북유럽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고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를 언급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세금이 엄청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긴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구글 지도를 여러 번 검색했습니다. 꽤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살짝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고 북유럽 5개국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지도에서 각 나라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나라의 수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수도의 위치는 표시해 두었습니다. 수도 이름을 맞춰보십시오. 자, 이제 난이도 상위 문제입니다. 5개국과 그 국기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유럽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많다는 것은 대략 짐작은 했는데 북유럽 5개국의 국기는 여러분들 애를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덴마크가 뽑혔다는 기사를 보고 실제 덴마크인들은 도대체 왜
라며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듯 합니다. 정말 미친듯이 웃겼습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중산층에 해당하는 국민들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90% 양극단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로는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에 악착같이 일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적다고 합니다. 요컨대 누구나 차별로 인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워라밸을 살아가는 나라,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인 듯 했습니다. 엄청 추운 것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은 상대적인 단점도 있겠죠. 첫째로 사회복지가 돈 없이 되겠습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기름이나 천연자원 등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세금을 꽤 많이 내는 것으로 악명이 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답니다. 만약 월급으로 300만 원을 번다면 그 가운데 210만 원이 세금으로 원천 징수되고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90만 원 뿐입니다. 일할 맛이 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는 잘 되어 있으나 세금 70%를 걷는 나라 어떻습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둘째로 그렇게 악착같이 일 안 해도 되니까 가게 등이 문을 닫는 시간도 빠르답니다. 식료품 값은 세금이 많아 비싸고 질도 떨어진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국을 보고 별천지라고 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네들은 초저녁이 되면 거리가 썰렁하고 가게는 모두 문을 닫는데 한국은 자정이 넘어서도 거리에 나가면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요. 셋째로는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요. 저자도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했고 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응급실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북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는 아니었겠지요. 특히 아이슬란드 편을 읽으면서 거의 오지나 다름없었던 아이슬란드의 역사와 함께 꽤 인상적인 음식이 소개됩니다. 하우카르들이라는 아이슬란드의 전통 음식인데요. 한국의 홍어보다 더 먹기 힘든 음식이라더군요. 상어고기인데요. 독성을 없애주기 위해서 삭힌다고 합니다. 삭히는 데 필요한 것이 암모니아를 사람 오줌에서만 얻을 수 있었으니 결론적으로 독성이 있는 상어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5-6개월 동안 사람 오줌으로 재어서 땅에서 삭힌 것. 이 음식이 바로 하우카르들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소매 상점에서 살 수 있고 1년 내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음식을 먹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아이슬란드의 역사를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역시 모든 현상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아이슬란드인은 그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까요? 책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제목에서 거의라는 표현에 의미의 이중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사회복지를 누리는 부분도 얘기하면서 막연한 동경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또한 언급합니다. 균형감 있는 저자의 이야기 소설 방식이 좋았습니다. 저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발트해를 바라보면서 씁쓸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상적인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북유럽에 대하여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직접 북유럽 국가에서 10년을 생활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느낌을 기술한 책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권의 책 마이클 부스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